네, 이제 드디어 이제 6차 연습 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숙사에 학생분들이 들어오면서 살짝 생기가 도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원래라면 향학로나 이제 학교 걸을 때 이제 되게 사람이 많은데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어색하긴 하네요. 그 6차 연습 문제 부분은 이제 강체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자면은 1학년,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다 포함해서 학생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1학기 연습 문제 부분은 이제 그 회차에 따라서 난이도에 대한 이제 이게 난이도 어렵고 난이도 쉽고 이런 게 이제 분명히 갈린다면은 1학년 2학기 부분은 평균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2학기 부분은 평균적으로 어렵고 1학기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이 6차 연습 문제의 그 강제 부분이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F는 MA 이거 알고 있었죠? 이거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게 힘이고 이게 질량이고 이게 가속도였죠. 이건 정확히 선 운동할 때 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강체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는데 강체라가 뭐냐면은 우리 그동안 이 상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이쪽으로 움직일 때 그냥 이 상자의 선속도만 따졌었죠. 그죠? 근데 강체는 얘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가지고 그 회전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강체예요. 그래서 되게 선운동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돌림 힘, 토크는 I, 알파라고 쓰죠. 이거 다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돌림 힘이고 이거는 질량 관성 모멘트죠. 그리고 이거는 각가속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대응이 돼요. F가 힘이었죠. 이거는 돌림 힘이죠. 그리고 이게 M이면은 이거는 I고 이게 성가속도면은 이거는 각가속도로 대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힘들어하는 친구분들 중에 이제 한 대표적인 유형이 개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만 먼저 풀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개념을 잘 잡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F는 MA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이제 적응하고 할 수 있는데 이 타오는 I 알파 이 부분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그 질량이 크다라는 건 뭐였죠? 질량이 크면은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죠? 약간 관성이 크니까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서의 어휴, 여기서의 I도 간단하게 회전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I가 크다 하면은 회전 질량이 크다 그래가지고 돌리기가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I가 작다 회전 질량이 작다 움직이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원판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그 질량 중심에서의 질량 관성 모멘트를 보통 ICM이라고 해요. 그죠? 이 ICM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회전을 시킬 때 얼마나 돌리기 힘든가 즉 회전 질량이었고 그거에 대한 회전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평행축 정리까지 같이 복습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하고 뭐가 더 힘들까요? 당연히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게 더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더 힘든데? 그때의 회전 질량은 얼마나 되는데? 그때의 질량 이차 관성 모멘트가 뭔데? 질량 관성 모멘트가 뭔데? 라고 물어본 거였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배운 평행축 정리였고요. 평행축 정리는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래서 이 ICM은 이게 질량 중심에서의 질량 관성 모멘트에서
얼마만큼 그거의 물체에 대한 질량과 얼마만큼 떨어졌는지에 대한 거리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거의 RCM이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릴 때는 그냥 회전 질량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기준을 여기로 잡고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그럼 이때의 회전 질량은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평행식 정리고, 그거는 이제 이거의 무게 중심에 대해서의 회전 질량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질량 m,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식 정리는 기존에서의 무게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의 회전 질량은 어떻게 구해, 질량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구해 라는 걸 이용해서 평행식 정리를 썼었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제가 말씀드렸죠, 대응이 된다고. 그래서 되게 어려울 게 없는 게 일단 여기까지가 평행식 정리였고요. 우리 그 선속도 할 때 S, V, A, 이거는 변이고 이거는 속도였고 이거는 가속도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 미분, 적분 관계에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이 회전에서도 똑같이 대응이 돼요. 이게 세타가 뭐겠죠? 당연히 라디안일 거고, 라디는 얼마만큼 돌았는가, 회전량이겠죠? 회전량이고, 그 다음에 선속도에 대응되는 거 당연히 각속도가 있을 거고, 선가속도에 대응이 되는 거 각가속도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대응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 다 똑같은 관계에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1차 연습 문제 썼던 거 있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에서 제가 문제 풀 때 공식 3가지 쓰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런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서 이게 다 이거에 맞춰서 대응이 돼요. 하나만 써주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각가속도가 일정하게 주어졌고 시간 같은 게 주어졌다면 t초 후에 각속도 혹은 그 반대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되는 대응되는 경우니까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선운동만 고려를 했었다면 여기서는 회전운동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에 대해서만 썼었다면은 이게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병진 운동, 이게 회전 운동, 그러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까지가 추가가 된다. 즉 회전 운동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이나요? 똑같은 개념. m이 회전 질량 i에 대응이 되고 선속도 v가 각속도 오메가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해야 될 게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였죠? 운동량이었죠. 운동량. 그래서 우리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배웠어요. 운동량 보존은 그 개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운동량이 보존됐다라는 걸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똑같이 회전 운동이니까 각운동량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선운동량에서 각운동량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이것도 똑같겠죠. m에 대응되는 거 뭐예요? i죠. v에 대응되는 거 뭐예요? 오메가죠. 이것도 질량과 속도의 곱이었다면 이것도 회전 질량과 각속도에 대한 곱, 이것이 각 운동량이고, 각 운동량에 대해서 이거는 똑같이 알자 토크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그 개의 각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이거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이거의 단위는 뉴턴 미터겠죠. 그래서 각 운동량에 대해서 이렇게 보존이 된다는 걸 배웠고, 이 각 운동량에서 여러분이 살짝,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면 안 되는 게 입자에 대해서는 이것도 입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체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입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런 거 했던 거. 입자. 그러니까 얘의 자체가 회전하지 않는 거, 질점 취급하는 거. 그게 배웠던 입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새롭게 배운 강체. 그러니까 얘 자체가 회전을 하는 거. 그랬었던 거였죠. 그래서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운동량을 표현할 때 L은 이렇게 벡터곡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크기만 나타내면은 R이고 운동량은 MV였죠. 그래서 MVR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입자에 한해서. 근데 모두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이걸로 표현이 되는데 입자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면은 평행 정리해서 입자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다고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입자 자체는 회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입자 자체는 ICM을 가지지 않아요. 얘 자체가 회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0으로 그래서 이게 0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가 가운동량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입자에 대한 회전 질량인 거죠. 그러면은 L은 I 오메가에서 이거 mr 제곱 써주고요. 오메가죠. 그죠? 그래서 근데 V는 R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R분의 V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M, R, V 이렇게 써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입자 자체는 이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MVR로 표현이 된다는 거. 하지만 강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I 오메가. 근데 이거 둘 다 여기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가운동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대충 개념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개강에서는 그 제한된 시간이에요. 제한된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그 연습 문제를 한 회차에 그러니까 반 회차에 대한 거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설명을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습 문제 수업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는 연습 문제 해설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2학기 때 개강을 해서 여러분이 온다면은 이론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기껏 와봤는데 문제 풀이할 때 못 알아들으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개념 설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터넷상이라서 시간이 남아서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충분히.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개념이었고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봤나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했던 거는 병진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만 세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F는 MA에 대해서 막 세웠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하나로 추가된 게 회전 운동 방정식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추가돼가지고 거기다가 더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풀 텐데 문제에서 지금 당구공이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 이런 조건이 있죠.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표현은 보면은 여러분 한번 경사면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공이 구르지 않고 그냥 쭉 미끄러지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 공이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굴러가면서 내려가는 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는 거 뭔 소릴까요? 얘가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굴러가면서 내려온다는 소리죠. 즉, 이 점에 닿아 있던 게 쭉 굴러 내려가서 이게 이렇게 온다면은 이 길이랑 원래 있었던 이쪽의 길이랑 같아야겠죠. 그게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R이라고 하고 이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호의 길이는 R 세타죠. 그리고 이거의 이동 거리를 S라고 합시다. 이거는 S죠. 그러면은 우리 양변에 대해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R은 변하지 않고 세타
미분하면 뭐였죠? 오메가였죠. 그죠? 위치 미분하면 뭐였죠? v였죠. 맞나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할게요. 그러면은 r은 그대로고 각 속도 미분하면 뭐였죠? 각 가속도였죠. 그 다음에 선속도를 미분하면 뭐였죠? 가속도였죠.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한 거예요?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 즉 이렇게 굴러갈 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이 식이 도출되는 거고, 즉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는 라는 말은 결국 A는 R 알파를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각가속도는 그거의 반지름에 곱해준 게 성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즉 이 관계도 우리가 되게 자주 쓰게 될 회전운동과 병준운동을 매개시켜주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실제로는 이 거리인 거죠. 구를 때. 그래서 토크에 대한 식을 쓰면은 F에다가 H-R을 해준 게 지금 이거 뭐죠? 제가 지금 토크에 대한 식을 쓸 거예요. 즉 회전 운동에 대한 식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게 토크고요. 이게 I 알파로 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F는 MA니까 다시 써주면은 이렇게 갈 수 있나요?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얘가 ICM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는 조건을 통해서 A는 R 알파가 성립하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써주면은 M 그대로 써주고, 이거 성가속도잖아요. 그죠? 이거 대신에 R 알파를 써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럼 보면은 M 약분되나요? 그 다음에 알파 약분되죠. 그 다음에 R 하나 약분되겠죠. 그래서 H-R은 5분의 2R이라고 쓸 수 있고, H는 5분의 7R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문제를 풀 때 당구공이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 즉 A는 R 알파다 라는 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쉽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문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병진 운동,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회전 운동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 해줄게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B가 더 무거우니까 이 줄 자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식을 그 자유물 섀도를 그려보면은 이거 mg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이쪽 ta 라고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이쪽에 emg, 그 다음에 이쪽에 tb라고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ta랑 tb랑 같을까요? 앞에서는 같았어요. 그죠? 왜요? 같은 줄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왜냐면은 여기 도르래가 껴 있어서 이 도르래에 대한 회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진 거고, 결국 회전 운동을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도르래 없으니까 똑같이 TA일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TB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T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T랑 TA랑 달라요. 만약에 T랑 TA랑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으면은 이 도르래는 회전을 하지 않겠죠. 그죠? 회전하지 않을 거고, 결국 이 도르래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도르래는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도르래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이거는 약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t일 거고요. 결국 도로래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줄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도로래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병진 운동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병진 운동 방정식은 뭐죠? 선 속도를 고려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물체에 대해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체 뭐 있죠? A하고 B가 있죠. 그래서 A와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A에 대한 걸 먼저 세우면은 지금 TA가 센가요? MG가 센가요? TA가 더 세겠죠.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B에 대해서 쓰면은 EMG가 더 크겠죠. 얘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B의 질량은 EM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F는 MA에 대해서 표현이 된 거고,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은 회전 운동 P하고 Q가 있네요. 그럼 P와 Q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겠죠? P와 Q. 그러면은 T가 더 세니까 T 마이너스 TA는 I 알파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P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 때문에 IP 알파 P 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Q에 대해서 고려를 하자면은 T B 마이너스 T는 IQ 알파 Q다 해가지고 회전 운동식을 세웠죠. 이걸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연립을 하면은 문제가 풀리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식 맞나요? 얼뜻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거 실제로 잘못된 식이죠? 왜요? 내가 지금 회전 운동에 대한 식을 쓸 거예요. 그죠? 회전 운동에 대한 식을 쓸 건데, 그래서 토크는 I 알파다라는 식을 쓸 건데, 지금 왼쪽 강 보면은 이거 토크에 대한 식인가요? 토크에 대한 식 아니죠. 이거는 그냥 힘에 대한 식이죠. 오른쪽은 잘 썼어요. 오른쪽은 잘 썼는데 이 왼쪽이 토크에 대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히 많이 하는 실수, 여기서 토크를 만들어 주려면은 여기서의 반지름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반지름까지 곱해줘야 토크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게 I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R을 곱해줘야겠죠. 얘 반지름이 2R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잘 주의해야 돼요. 식을 깔끔하게 다시 한번 써보면은 회전 운동을 만드는 힘에다가 R을 곱해줘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P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 대해서 식을 세운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도르래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 이 말은 뭐죠? A는 R 알파가 성립한다는 거고, 지금 도르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A는 R 알파 P다 라는 걸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A는 R 2R 알파 Q다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성가속도에 대해서 문자를 똑같이 썼죠. 여기서 성가속도 같나요? 그쵸? 성가속도 자체는 같을 거예요. 왜냐면 그 실이 움직이는 거니까. 실이 여기서 얼마만큼 움직였다면 여기서도 얼마만큼,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여야겠죠.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같은 성가속도를 가진다는 거고, 같은 성가속도에 대해서 식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성립하네요. 그죠? 같은 성가속도를 가지니까. 그래가지고 R끼리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국 각가속도에 대한 관계를 얻었고요. 이게 P가 Q의 2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 A번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A번 문제는 결국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 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한 거고, 그걸 통해서 A번을 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은 IP 뭐죠? 문제에서 지금 IP 지금 잘 안 보이죠? IP는 MR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알파 P 이렇게 써줍시다. 그 다음에 IQ 뭐죠? EMR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2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립을 할 텐데 양변을 더할게요. 양변을 더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나오나요? 양변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 TB하고 TA는 병준 운동식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TB랑 TA에 대해서 빼준 거를 한꺼번에 식을 써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한꺼번에 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알파 P는 알파 Q의 2배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R과 R이 하나씩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지금 이거는 성가속도고 이거는 각간속도예요. 근데 우리가 각가속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알파 Q에 대한 식이니까 성가속도를 알파 Q에 대해서 나타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여기 있었죠. 여기에서 성가속도와 각가속도에 대한 관계를 구했어요. 미끄러지지 않는 조건을 통해서.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 잘리네. 어떻게 하지? 좀 글씨를 작게 쓸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 쓸게요. 이거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은 정리를 할게요. 넘기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스몰 m 약분이 될 거고, 알파 q는 9r분의 g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알파 q에 대한 각가속도를 푼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 다 푼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B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성가속도를 물어본 거죠. 성가속도를 물어본 거고,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알파 q이기 때문에 알파 q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성가속도는 이 아래다가 우리가 구한 9r분의 g를 곱하면은 9분의 2g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하죠. 어떻게 풀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병진 운동에 대한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에 대한 식을 세우고, 이거 잘 주의해요. R 곱해주는 거. 그 다음에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통해서 이 식과 이 식을 세우고 연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고 조금 개념을 잘 쌓고 차근차근 풀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볼 때 지금 원래라면은 이게
이게 무게중심에 대한 돌리는 건데 지금 이게 이걸 기준으로 돌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한 평행축 정리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ICM은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돌 때의 회전 질량, 즉 관성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2분의 3 mr 제곱으로 갑니다. 비워볼게요. 원판이 점선 위치가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이때 왔을 때, 그때 가장 낮은 곳에서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의 속력. 그러니까 이때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장 낮은 점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원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가장 낮은 점의 속력은 V는 R 오메가에서 이때 반지름은 이거죠. 반지름이 이거니까 2R인 거고 2R 오메가가 됩니다. 지금 이걸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운동하는 거니까 V는 R 오메가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죠? 오메가를 구해야겠죠. 오메가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이것도 이제 베이스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조를 통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2K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얼마만큼 감소하죠? 무게중심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죠.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R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mgR일 거고 이게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가게 되는데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지금 얘는 회전축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회전축이 움직이지 않고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얘의 선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오메가를 구했던 거고 이 I를 A번에서 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M 약분되고 R 하나 약분될 거예요. 그래서 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은 G는 4분의 3 R 오메가 제곱이 나올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오메가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은 루트 3R분의 4G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속력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R에다가 루트 3R분의 4G를 곱해주면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회전축, 평행축 정리를 쓸 수 있냐라는 걸 물어봤었던 거고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회전 운동에 대해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쓸 수 있냐라는 걸 물어봤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이거 많이 봤었던 문제죠. 많이 봤었던 문제고 푸는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추가된다? 그죠? 운동 에너지에서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A번 우리 했었던 거예요. 꼭대기에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가까스로 돌기 위한 거 우리 뭐였죠? 여기를 돌아야 된다는 거였죠. 3차 연습 문제 했었던 거죠. 여기를 돌아야 했었던 거고 여기서의 힘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쪽으로 중력 있고 이쪽으로 또 수직항력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력과 수직항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는 수직항력에 대해 식을 써보면은 이거인 거고 수직항력이 0보다 커야 얘가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잖아요. 붙어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꼭대기인 순간은 이 순간만큼은 0이 돼도 관성 때문에 넘어간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가까스로 돌기 위할 때는 이런 식이 성립을 했고 결국 M끼리 약분되면서 V제곱은 RG다. 뭐다? 꼭대기에서 가까스로 돌기 위한 식 V제곱은 RG다 라는 걸 이용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 있었죠? 역학적 에너지 식을 세워야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mg
H에서 시작을 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이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식을 세워보면은 위치 에너지는 mg 2R만큼 있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여기까지 했던 게 앞에서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 운동 에너지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i는 그대로 이걸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오메가는 r분의 v죠. v는 r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r분의 v가 성립해가지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회전 운동 에너지가 선 운동 에너지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분의 7 mv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쓴 거죠. 그래서 결국 mg의 h-2r이 10분의 7 mv 제곱인 거고 우리가 꼭대기에서 돌라면은 v 제곱은 rg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나요? 그러면은 m 약분되고 g 약분되네요. 그래가지고 h-2r은 10분의 7r이다. 그래서 h는 10분의 27r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별거 없어요. 그냥 회전 운동만 추가된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B번 볼게요. 구슬이 6R 높이에서 출발한다면 그러니까 H가 6R일 때 점 Q에서의 공의 수평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수평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 이거 자유물체도 그려보면은 지금 이쪽으로 mg 있을 거고 이쪽으로 수직 항력이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중력은 구심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왜냐면 구심력은 수직으로 작용한 힘이니까. 즉 여기서는 수직 항력 이꼴 중력이다 라는 거 물어봤었고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수직 항력을 물어본 거다. 수직 항력을 물어봤다는 건 즉 구심력을 물어본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nq는 r분의 mv 제곱이다 라는 걸 물어봤고 결국 우리 r하고 m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이때의 v를 구해야겠죠. 똑같이 mg에 여기서는 ur이죠. 이때의 mg ur 그 다음에 mg r 그 다음에 똑같이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은 mg 5r인 거고 이거는 또 같은 메커니즘인 거죠. 그냥 이게 식 자체 변환하는 거니까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냥 식 변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10분의 7 mv 제곱으로 간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 v 제곱에 대한 식을 알고 싶기 때문에 v 제곱에 대해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 약분되고 v 제곱은 7분의 50 gr이다 라는 거 보이나요? 그럼 결국 nq는 r분의 mv 제곱은 r분의 m에다가 v 제곱 7분의 50 gr이다 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약분이 되면은 7분의 50 mg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 구심력 알고 있니?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5분)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 문제도 똑같이 순수 굴림 운동을 한다 라는 거 뭐였죠? 결국 A는 R 알파다를 대입할 수 있다 라는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얘가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한 개념인 거죠. 설명한 개념인데 이게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야 돼요. 정지 마찰력. 왜 그런 거였죠?
설명을 들은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길이 아까 바로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야 된다고. 근데 3차 연습 문제에서 3차인가 2차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문제 기억나나요? 이 문제 제가 설명을 할 때 마찰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운동한다고 무조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운동과 정지 마찰력에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거고, 지금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같은 거리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지에 있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미끄러진다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만약 여러분 그 빙판길에서 그 자동차 운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미끄러지는 거죠. 그게 미끄러지는 거니까 되게 큰일 나요. 제어를 할 수 없으니까. 즉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야 순수구림 운동하는 거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으로 정지 마찰력이 작용을 해야 얘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지 마찰력이 없으면은 이걸 기준으로 돌림 힘을 만들어줄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정지 마찰력이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거겠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지 마찰력이 당연히 이쪽 방향. 정지 마찰력.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죠?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mg 사인 세타 있었죠. 중력이 경사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병진 운동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은 이쪽 축에 대해서 병진 운동 방향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은 mg 사인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fs가 이게 R자임인 거죠. 이게 ma로 움직인다. 즉 F는 ma 쓴 거예요. 병진 운동은 항상 F는 ma죠.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방정식. 이거 어떻게 왜 회전하는 거죠? 정지 마찰력이 회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토크,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는 게 토크. 이게 I 알파로 움직인다 라는 거죠. 다시 쓰면은 이 I는 문제에서 mr 제곱이라고 줬죠. 그래서 mr 제곱이고, 그 다음에 순수 굴림 운동을 한다. 즉 이 조건을 통해서 알파가 r분의 a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mra다 라는 거죠. 뭐가요? fsr이 mra다. 즉 이걸 통해서 r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fs는 ma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똑같이 순수 굴림 운동 조건을 통해서 쓴 거고, fs가 ma요. 그러면은 이 병진 운동식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EMA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가속도, 선가속도는 M이 약분이 될 테니까 A는 2분의 1 G 사인 세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질량 중심의 가속도 A는 2분의 1 G 사인 세타다 된 거고, 정지 마찰력 물어봤죠? 정지 마찰력 이거죠. 그냥 선가속도에다가 질량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FS는 2분의 1 mg 사인 세타다 라는 거죠. 그래서 A는 2분의 1 G 사인 세타. 이 A가 뭐라고요? 선가속도죠. 선가속도. 근데 어느 축에 대한? 제가 이 축에 대한 식을 썼기 때문에, 이 축에 대해서 식을 세웠기 때문에 이 축에 대한 선가속도인 거죠. B만 볼게요. H만큼 내려갔을 때 비탄면을 따라서 델타 X만큼 움직였대요. 무슨 소리예요? H만큼 움직였는데 이게 델타 X만큼 움직인 거래요. 이게 지금 세타죠. 그러니까 델타 X 사인 세타는 H구나 라는 걸 문제에서 준 거고, 그때 이 델타 X만큼 내려갔을 때 그때의 질량 중심의 속도와 걸린 시간 T를 물어봤네요. 지금 질량 중심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뭐가 주어졌어요? 변이가 주어졌어요. 그죠? 델타 X라고 지금 변이를 준 거잖아요. 델타 X만큼 내려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뭘 알고 있죠? 가속도 알고 있죠. 가속도. 이거 지금 등가속도 직선운동 맞나요? 이 식을 쓸 수 있을까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죠. 지금 G 변하나요? 안 변하죠. 사인 세타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즉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가속도를 알고 있는 거고 변이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속도 얼마니, 시간 얼마니 라는 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식 이거죠. 그래서 처음 속도 없으니까 이거 날라가고 2 써주고, 가속도 2분의 1 g 사인 세타죠. 가속도고 변이 뭐예요? 변이 델타 x라고 문제에서 줬죠. 이게 v 제곱인 거고 그때 v가 이 v인 거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이 될 거고, g 사인 세타 x 뭐예요? 사인 세타 x는 h죠. h가 v 제곱이다. 따라서 v는 루트 g h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질량 중심의 속도고요. 그때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걸린 시간 어떻게 풀어요? 시간 우리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을 모르는 거고 속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공식 v는 v0 플러스 at에서 처음 속도 없고 우리는 나중 속도가 이거인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 알고 있죠. 그래서 걸린 시간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t는 a분의 v 하면 됩니다. 그래서 v가 실제로 루트 g h고 a는 2분의 1 g 사인 세타니까 이거 실제로 정리하면은 뭐 나올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이게 t. 10번 볼게요. 10번 정지 마찰계수의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정지 마찰계수 우리 이거 지금 FS는 뭐라고 했었죠? 정지 마찰력이라고 했었죠. 근데 정지 마찰력 우리가 배웠겠지만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한 식이고, 이 FS가 곧 뭐였죠? 이거였죠. 이거 2분의 1 mg 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mg 날라가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정지 마찰 계수에 대한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결국 순수 굴림 운동으로부터 이 식이 유도가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병진 운동 방정식, 회전 운동 방정식 식을 세워서 풀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쪼르륵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히 만약에 2학기 때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설명해 드리자면은, 튜터 수업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월, 화, 수, 목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주간에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1시에서 2시에서 딱 한 반씩 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 1교시, 그 다음에 야간 2교시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와가지고 반들이 되게 많이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도 아마 1개에서 2개 이렇게 짜르륵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 학기 중에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게 한 주에 진행되는 거고, 이 한 주에 진행되는 모든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할 때 와서 듣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의실은 어디인지는 이제 개강을 하면은 물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시작 기간은 개강하고 나서 2-3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무 때나 와서 듣고 가면 되는 거고, 한 주에 하나씩 그 강의실은 홈페이지에 개설이 될 거고,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사라질 수도 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그럼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대충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강의를 안 찍을 거예요. 저 혼자서 찍는 게 벅찬감이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연습생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2학기 때는 안 찍을 예정이고,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길 바라야죠.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를 만약에 비대면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날 시험을 보고 월요일, 화요일 날 시험지 확인할 사람 확인하고, 거기서 이의 제기할 사람 이의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선배로서 약간 팁을 주자면은, 여러분 그 6차 과제 없잖아요, 그죠? 즉 저희는 6차 연습 문제를 여러분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즉 6차 연습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동안 퀴즈를 봤었잖아요, 그죠? 근데 6차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퀴즈를 안 보니까, 물론 이거는 제 뇌피셜이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여지를 남겨놔야죠. 그래서 6차 연습 문제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그림 1처럼 그냥 오메가 1으로 돌아가는 원판 위에 그림 2처럼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때 A번 사람이 떨어지고 나서 각속도를 물어봤네요. 일단 사람 자체는 그냥 입자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막 회전을 하지 않죠, 강체처럼. 그래서 이거에서 사람 자체는 그냥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고 회전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라는 것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는 그냥 R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의 회전 질량, 즉 질량 과속 모멘트는 mR 제곱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이 사람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각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왜요? R자 토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R자 토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보존이 될 거고, 즉 L은 I1 오메가 1은 I2 오메가 2로 쓸 수 있습니다. 전혀 어색한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그 연습 문제에서 M1 V1은 M2 V2다, 운동량 보존을 막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똑같이 나온 개념이죠. 그래서 L은 I1 오메가 1은 I2 오메가 2다. 그래서 I1은 그냥 이 상태죠. 이 상태. 그냥 원판만 있는 경우인 거니, 원판만 있는 경우인 거고, 그때 원판만 있을 때의 질량 과속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 mR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I2는 기존의 원판에다가 사람이 더해진 거죠. 얼마만큼? mR 제곱만큼. 사람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식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I1에 대한 식을 쓰면은, 지금 이 식 쓸게요. 이 식 써주면은 이게 지금 I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1은 뭐예요? 오메가 1. 지금 문제에서 오메가 1을 3이라고 줬나요? 그래서 3. 이게 I2를 써야겠죠? 지금 이거 스몰 m이라고 씁시다. 같은 m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의 질량은 50kg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 이게 I2고 오메가2는 모르는 값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오메가2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산수죠. 산수.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2는 계산하면은 2분의 3이 나옵니다. 단위는 생략해서 쓸게요. B형 볼게요. A와 같이 회전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도착한 채로 회전을 하다가 사람이 원판을 향해서 1m만큼 떨어져서 멈춘대요. 그때의 각속력을 물어본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은 걔 내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R자 토크가 존재하지 않고, 즉 각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즉 사람이 착지하고 나서 A번 상태에서 얘가 3번 상태로 가는 건데, 3번은 뭐예요? 3번은 사람이 이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회전, 그러니까 질량 관성 모멘트가 달라지는 거고, I 사람은 여기서는 똑같이 mR 제곱이겠지만 이 떨어진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단순한 문제죠. L은 I2 오메가 2는 I3 오메가 3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죠. 걔 내부에서 사람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I2고요. 오메가 2는 2번에서 구했죠. A번에서 구했죠. 이게 I3
원판은 똑같이 가겠죠. 근데 사람에서 떨어진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떨어진 거리가 달라졌죠. 떨어진 거리가 달라졌어요. 이게 오메가3. 그래서 오메가3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얘는 5분의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문제를 풀 때는 사람이 그냥 원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각속도와 원판의 각속도가 같아요. 즉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같은 각속도를 가진다고 봤었고, 그래서 식을 합쳐서 쓴 거죠. 근데 C번에서 보면은 A와 같이 회전을 하다가 사람이 식의 방향으로 4m/s로 걸어간대요. 이쪽으로 걸어간대요. 그러니까 다른 각속도를 가지겠죠.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걔 내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각운동량을 쓸 때는 원판이랑 구분해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과 원판이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I2 오메가2 써주고요. 이게 이렇게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 원판은 2분의 1 m r 제곱이고, 오메가 원판을 오메가 4라고 합시다. 그냥 오메가 4라고 하고, I 사람은 m, 이거 뭐였죠? 이거는 사람이니까 입자 취급할 수 있죠. 입자의 각운동량이었죠. 입자의 각운동량은 mv r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mvr 각운동량은 벡터예요. 그죠? 벡터라서 그동안 크기만 비교했었다면 여기서는 방향을 신경 써줘야 돼요. 왜요? 원판과 사람의 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시계를 플러스로 하죠. 근데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걷고 있네요. 즉 각운동량이 음수를 가질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100에 2의 제곱,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원판의 각속력 오메가 4인 거고, 이게 50에다가 V버죠. V는 문제에서 4라고 줬죠. 4라고 줬고, 그 다음에 R은 2. 그래서 이 식을 또 풀면은 오메가 4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메가 4는 5다 라는 거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운동량 보존에 대한 식이었습니다. 알짜 토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각 운동량 항상 보존이 되고, 그때 사람이 움직일 때 질량 관성 모멘트가 달라지니까 그때 질량 관성 모멘트를 구해서 오메가에 대한 식을 풀어봐라 라는 문제였어요. 뭐 이것도 똑같겠죠.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보면 반지름은 2이고 원판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이 5명 있대요. 그죠? 그래서 5명이 모두 가장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준석이만 가장자리에 있고 4명이 움직이나 봐요. 그죠? 4명이 움직이나 봐요. 중심적으로. 그때 이것도 똑같죠. 걔 내부에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각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푸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일단은 첫 번째 상황 그냥 전부 다 가장자리에 있을 때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I 원판에다가 5명이 있죠. I 사람을 해줘야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사람은 똑같이 MD 제곱으로 가겠죠. I가. 그래서 얘는 300이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300에서 문제에서 줬고, 그 다음에 플러스 5 곱하기 I 사람의 질량이 지금 60kg죠. 60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가장자리는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500. 어떤 게? 사람이 전부 다 가장자리에 있을 때 그때의 전체의 질량 과속 모멘트가 1500. 그리고 준석이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운데로 왔어요. 그때의
질량 가속 전체 회전 질량 가속 모멘트를 구하면은 준석이만 가장자리에 있고 나머지는 좀 가운데로 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준석이는 아까랑 똑같겠죠? 그래서 60에다가 2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md 제곱이죠. 이것도 md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d는 50cm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50cm 나머지가 50cm만큼 붙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0.5의 제곱이다 라고 써주면은 이거는 6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IF와 첫 번째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되게 간단하죠. 원판과 사람을 같이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중심 쪽으로 이동한 후에 준석이가 받는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나서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구심 가속도 크기 뭐였죠? A는 R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구심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오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메가 어떻게 볼까요? 오메가. 근데 문제에서 지금 처음 각속도를 줬네요. 그죠? 처음 가속도를 줬고 우리가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친구들이 중심 쪽으로 이동한 후니까 오메가 F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엄밀히 따지자면. 그래서 I 오메가 I는 이렇게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왜 저절로 바뀌는 거죠? 모르겠어요. 전 아이패드 이때만 써가지고 이게 1500이고 그리고 오메가 I를 문제에서 줬죠. 2라고 그리고 이게 600이니까 오메가 F가 나오겠죠. 뭘로? 5로 나올 거고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은 R이 여기서 문제에서 반지름이 2라고 나와 있고 5의 제곱이니까 50 나오죠. 그래서 10번 친구들이 중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한 일을 물어봤어요. 한 일. 일이니까 한번 에너지 변화량을 체크해 볼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회전 중심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원판을 기준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는데 원판이 회전 중심이 안 움직여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선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회전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 위치 같은 게 변하나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한번 회전 운동 에너지 변화를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은 델타 K는 2분의 1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그러네. 이걸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뭐 구한 거예요? 회전 운동 에너지의 차이를 구한 거죠. 전과 후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회전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한 거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중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한 일은 결국 회전 운동 에너지 차이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8번까지가 강체에 대한 문제죠. 마지막 8번까지만 하고 전반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 막대가 회전 운동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건데 만약에 이 질량이 없으면은 얘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할 텐데 질량이 있어가지고 질량을 받쳐주느라고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막대의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 관성 모멘트가 3분의 1 ml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안 줘도 구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막대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때의 질량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이에요. 뭐가? ICM이. 그죠? 근데 이쪽을 기준으로 한 질량 관성 모멘트는 I는 ICM 플러스 MD 제곱 이어서 12분의 1
ml 제곱 써주고요. 이거 지금 2분의 L만큼이죠. 그래서 m에다가 2분의 L의 제곱을 해주면은 12분의 1 ml 제곱 플러스 4분의 1 ml 제곱이니까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은 3분의 1 ml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실제로 시험에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여러분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죠.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그래서 막대가 수직이 되어서 충돌하기 직전, 그러니까 충돌 안 하고 이때 충돌하기 직전,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에 그때의 각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얘 뭐죠? 각속력이 왜 생겨요? 그죠? 정지한 아니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회전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질량 중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죠. 즉 이게 2분의 L만큼 움직인 거죠. 이 길이.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고, 이때 또 회전축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회전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2분의 1에 3분의 1에 ml의 제곱에 오메가 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m 약분되고요, l 약분되고 2 약분돼요.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오메가는 루트 L분의 3G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충돌하기 전에, 충돌하기 직전에 각속도이고요. 근데 여기서 충돌하죠. 충돌을 해요. 뭐죠? 왠지 강운동량이 보존이 될 것 같아요. 보존이 되어야만 하죠. 그래야 문제를 풀죠. 안 그럼 못 풀겠죠? 근데 강운동량이 이거 보존할까요? 여기서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니까 여기서 알짜임이 작용하는 거고, 이거 반지름을 기준으로 알짜 토크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지름이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알짜 토크가 작용해서 강운동량이 보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애초에 하나의 개로 봅시다. 하나의 개로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충돌했을 때 힘 작용하는 거 맞아요. 힘 작용이 맞는데 하나의 개로 봤기 때문에 이 개는 내부력인 거고, 내부력은 고려를 안 하죠. 우리는 개의 외부에서, 즉 외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외력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개의 내부력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즉 외부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강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각속력 오메가를 여기서 구했고요. 충돌 후에 오메가 F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강운동량 보존으로. 그래서 L은 지금 좀 신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영상 안 찍어도 돼요. 물론 후반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가볍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 I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I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메가 IF를 구해야 오메가 F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IF는 일단 기본적으로 막대 있죠. 처음부터 다시 씁시다. 그냥 3분의 1 ml 제곱인 거죠. 막대만 회전하니까 IF는 I 막대에다가 상자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I 막대는 I 상자는 이거 똑같이 얘는 입자 취급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없으니까 그냥 MD 제곱으로 가는 거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L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에서 라지 m이 스몰 m의 3배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ml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이것도 ml 제곱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체는 2ml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자리에 들어가고 이게 여기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I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메가 I와 오메가 F도 2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오메가 F는 2분의 1의 루트 1분의 3G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다 올라갔을 텐데 지금 상자를 짊어지고 얼마 다 못 올라가겠죠?
즉 뭐예요? 이때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이때의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만큼 높이 올라갔을 때는 그때 순간 정지했을 거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변환된 순간이겠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높이가 얼마만큼 증가할까요? 증가한 높이 위치 에너지를 알려면은 증가한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이렇게 있고 무게중심 이렇게 있어요. 즉 이만큼이 증가한 거죠. 위치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거는 2분의 L이고요. 이것도 2분의 L이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2분의 L 코사인 세타죠. 그죠? 즉 그러니까 실제로 증가한 길이는 이 길이이기 때문에 결국 증가한 높이는 2분의 L의 코사인 세타를 빼준 거겠죠. 그래가지고 실제 증가한 높이는 2분의 L의 1 코사인 세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막대가 증가한 길이고 이거 누르면 색깔이 나오네요. 얘는 같은 원리에 의해서 근데 얘는 길이가 L이죠. 그래서 물체는 L에다가 1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값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충돌하고 나서니까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증가하는 위치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막대에 대해서는 mg의 2분의 L의 1 코사인 세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자에 관해서는 mg의 L의 1 코사인 세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m은 스몰 m의 3배였죠. 그리고 여기 2 있으니까 2분의 3 mgl의 1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거 더해주고 하면은 얘는 2분의 5의 mgl의 1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의 if는 아까 구했었죠. 이거 2ml 제곱이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 f 구했었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2분의 5의 mgl의 1 코사인 세타로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몰은 약분이 될 거고요. 중력가속도 약분이 될 거고 라지 L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L 약분이 돼요. 그래서 문자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사라지니까 4분의 3이 2분의 5의 1 코사인 세타로 가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이거 해주고 5분의 1을 곱해주면은 10분의 3이 1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코사인 세타 값은 10분의 7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좌를 풀어봤어요. 잘 들은 여러분들 대견하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결국 당구공이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걸 유도했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토크에 대한 식을 세워본 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식을 통해서 이 식과 이 식을 세웠었고 병진 운동에 대한 식, 회전 운동에 대한 식을 서로 연립을 했어요. 연립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거 서로 여기에 들어가 줬고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다?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과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같이 고려해줘야 된다. 결국 연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이거 회역 정리. 그러니까 기본 질량 중심을 회전으로 할 때와 그걸 다른 점을 기준으로 회전으로 할 때 그때의 질량 관성 모멘트를 구해봐라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속력 V는 R오메가. 그래서 R오메가를 구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알 수 있냐라는 걸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똑같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회전 운동 에너지가 추가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병진 운동식, 회전 운동에 대한 식을 연립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것도 가공동력 보존이었고요. 이것도 가공동력 보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공동력 보존이었어요. 각각 푸는 방식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제 가공동력 아니 그 강체에 대한 문제였고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했고 모두 수고했어요.